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2007년 현재 암 치료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가? 최전선에서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만남. 4명의 석학들이 전하는 암 정복 희망 메시지를 들어본다. 한 대학병원의 대기실. 올해 61살의 조정임 씨.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유방암 환자다. 올 초 재발한 암은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다. 재발한 유방암 4기. 어떠세요, 지내시기? 그것은 마치 죽음의 선과도 같았다. 구토는 어땠어요? 구토도 안 전혀 없죠. 그다음에 울렁거리는 것은? 그것도 없어. 울렁거리는 것도 없고.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그리고 먹는 것 약 자체는 큰 부작용은 없어요.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임 씨 같은 말기암 환자를 완치시킬 방법은 아직 없다. 지금 조정임 씨는 마지막 치료를 시도 중이다. 처럼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되는 약이고, 아침 드실 때 2알, 저녁 드실 때 2알. 식사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고. 우리 약은 처음부터. 그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 중인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조정임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법이었다. 저는 가끔 속상하거나 언짢은 일 있으면 곁에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혼자 새끼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심한가 보다. 가망이 없어서 연구를, 나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두 남매를 둔 어머니로, 한 남편의 아내로 무엇 하나 모자람 없던 조정임 씨였다. 하지만 10년 전 어떤 예고도 없이 암이 찾아왔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힘든 항암 치료도 견뎌냈다. 다 나은 듯 보였던 암은 재발했다. 흔히 완치라 불리는 5년째 되던 해였다. 또다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수술을 받은 지 10년. 지난해 초 암은 다시 재발했다. 목 임파선에 전이된 종양을 3차원 동영상으로 확인해봤다. 우리 조정임 씨 같은 경우는 암이 임파선을 따라서 목 주위에 임파선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목 주위 임파선까지는 우리가 수술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4기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재발한 4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이 다시 재발하자 조정임 씨는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항암제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다. 3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조정임 씨. 항암제 부작용으로 이미 머리는 다 빠진 상태다. 처음 재발했을 때는 기존 항암제 치료만 받았다. 그래서 고통이 훨씬 심했다고 한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구토였다. 항암 치료요법을 받는 6개월 정도 구토 증상은 계속됐다. 먹고 토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밥을 먹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한다. 처음 재발했을 때 항암제는 빨간색이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지금도 붉은 와인이나 김치를 먹지 못한다. 빨간 주사 맞을 땐 김치도 먹기 싫더라고. 빨간색 자체도. 얼마나 토했는지 나중에는 토하고 나면은 끝에는 물이 너무 막 입이 써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입이 써서. 2번 다시는 항암 치료 그 고통은 안 받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항암제로 암세포가 먼저 죽는가? 아니면 환자의 체력이 먼저 무너지는가? 결국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누가 더 오래 견뎌낼 수 있는가가 항암 치료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환자의 체력이 버텨내지 못하면 치료는 실패로 돌아간다. 항암 화학요법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암제는 증식이 빠른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그런데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활발한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것이 문제다. 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항암제가 다 그 세포 성장이 빠른 성장이 빠른 세포만을 그 대상으로 해서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 중에서도 어른이 돼서도 정상적으로 성장이 빠른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골수라는 게 있고 입안에서부터 항문까지 요 점막이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이 헐고 토하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털, 이게 계속 자라잖아요. 이 머리털에 영향을 줘서 또 머리도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빠른 세포에도 영향을 주실 수 있어서 항암제 쓰시면 그러한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서 중정도는 틀리지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연구에 참가하면서 조정임 씨는 항암제와 함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신약을 복용 중이다. 표적 치료제라 불리는 이 약은 암세포의 특징만을 목표로 삼아 공격한다. 그래서 기존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의 손상이 거의 없어 그만큼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암세포만 있는 특성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표적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가능하면 암세포에 많이 나오는 특성이고 정상세포에 없는 특성, 이것이 표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정상인 사람에 있어서 혈관은 태아일 때, 아니면 성인에 있어서는 상처가 났을 때, 아니면 여성의 경우는 생리 주기일 때만 혈관 생성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혈관 생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계속 혈관 생성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혈관이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혈관이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혈관 생성 억제가 표적 치료다. 이렇게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암제 영향으로 머리가 빠지긴 했지만 신약 복용 후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주사를 꽂고 식사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주사바늘 꽂고 밥 먹는다 그러고 전화를 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전화를 했었어요. 항암제하고 표적치료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목적이 첫 번째는 효능을 증가시키겠다. 이게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암제 용량을 가능하면 적게 써가지고 항암제를 많이 썼을 때와 같은 효과를 올린다면은 환자분은 편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편하게 받자가 1번 목적이고 2번 목적은 치료 효능을 높이자. 이런 목적에서 두 가지 약제를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열리는 신약 임상시험 연구팀의 회의 시간. 환자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해 신약의 투여 주기, 투여량 등을 결정짓는 자리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요. 푹시킬 평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중심에 조정임 씨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철 교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CT를 리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연세대 암센터 종영학과장인 정현철 교수. 전이성 유방암의 신약 임상 연구 책임자이자 국내 암 종양 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네. 정현철 교수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은 재발이나 전이가 진행된 3,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르진 않잖아. 그지? 지난번 여기 답답하다는 건 없어져. 때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도 식사 있다. 많이 드시고 살쪄 갖고 오세요. 꼭. 네. 돌아가신 환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빈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의사로서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실망스럽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